폭풍이 지구보다 크고 방사선이 사람을 몇 시간 만에 죽일 수 있으며 질량이 모든 행성을 합친 것보다도 무거운 천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태양계의 거대한 괴물 목성이죠. 목성은 단순히 크기만 놀라운 게 아니라 태양까지도 흔들어 버릴 만큼 강력한 존재로 태양계 전체의 균형과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신비로운 가스 행성의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면서 왜 목성이 태양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흥미진진한 천체 중 하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에서 5번째에 자리 잡은 이 거대한 세계는 소행성 구역 바깥쪽 화성과 토성 궤도 사이에서 유유히 떠다니며 태양계의 바깥 영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태양과의 거리는 평균적으로 약 7억 8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를 천문 단위로 환산하면 5.2 AU에 해당하며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보다 5배가 넘어요. 흥미롭게도 목성의 공전 주기는 지구 기준으로 약 11.86년이나 되는데 이는 목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지구는 거의 12번이나 공전한다는 의미죠. 특히 주목할 점은 목성의 축경사가 불과 3.13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 이는 지구의 23.5도나 화성의 25도와 비교해보면 매우 작은 수치입니다. 이런 작은 축경사각 때문에 목성은 지구나 화성처럼 뚜렷한 계절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며 1년 내내 비교적 일정한 기상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성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완벽한 구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는 빠른 자전 속도 때문에 원심력이 작용해서 적도 부근이 부풀어 오른 편원체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도 부근의 반지름이 극지역보다 약 4,600km나 더 크며 이런 특징은 토성과도 매우 비슷한 현상으로 가스 거인 행성들의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행성답게 목성의 질량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태양 질량의 대략 10분의 1 정도 되는데 언뜻 들으면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태양이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6% 정도를 차지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나머지 0.14% 중에서 목성이 거의 대부분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목성의 질량이 태양계 내 다른 모든 행성들의 질량을 합친 것보다 2.5배나 더 크다는 점으로 이는 수성부터 해왕성까지 모두 더해도 목성 하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이로 인해 매우 흥미로운 천체 역학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목성과 태양 사이의 질량 중심인 무게 중심이 실제로는 태양 표면 바깥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태양 중심에서 약 1.68 태양 반지름 정도 떨어진 곳, 즉 태양 표면에서 약 74만 킬로미터 정도 바깥쪽에 이 질량 중심이 존재해요. 질량 중심에 관한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보통 작은 물체가 큰 물체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둘 다 공통의 질량준 주위를 돌고 있어요. 국제우주정거장이 지구를 돌거나 수성이 태양을 도는 경우에는 질량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효과가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지만 목성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목성은 질량과 거리가 워낙 크다 보니 태양에 미치는 중력적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으며 실제로 태양을 미세하게 흔들어 버리는 수준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긴 막대양 끝에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달아놓고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면 균형점이 무거운 쪽에 더 가까이 있을 것이며 이게 바로 태양과 목성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력이 그 막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며 그래서 목성이 태양 주위를 돌 때 실제로는 둘 다 태양 표면 위쪽에 있는 공통 질량 중심 주위에서 미묘하게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외계 행성 탐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멀리 있는 별의 미세한 흔들림을 관측해서 보이지 않는 행성의 존재를 추정하는 도플러 분광법의 기초가 되고 있어요. 목성은 태양계 행성 중 질량이 가장 크지만 밀도가 가장 높은 건 아니며 평균 밀도는 물보다 약간 높은 1.326g/세제곱센티미터 정도로 지구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부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것이며
만약 해왕성이 목성만큼 크다면 밀도가 더 높은 해왕성이 오히려 더 무거웠을 겁니다. 반대로 목성이 지구만한 크기였다면 밀도 차이 때문에 지구보다 4배 이상 무거웠을 것이고, 실제로는 목성의 지름이 지구의 11.2배 정도 되고 총 질량은 지구의 318배나 됩니다. 질량이 클수록 중력도 강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며, 목성의 중력은 지구의 2.53배 정도나 되는 엄청난 수준으로 70kg인 사람이 목성에서는 177kg 무게를 느끼게 될 거예요. 이런 강력한 중력은 태양계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모든 행성들이 목성의 중력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아서 궤도가 미세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행성을 부수거나 최소 79개의 위성을 포획할 만큼 강력하다는 게 그 증거이며, 목성의 중력권은 태양에서 약 5천만 킬로미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목성이 과거에 수많은 천체들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다른 행성들의 형성까지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특히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베스타 소행성이 그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는 더 큰 행성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목성의 중력 간섭으로 인해 완전한 행성이 되지 못하고 소행성으로 남게 되었어요. 목성의 중력은 심지어 수성의 이미 불안한 궤도까지 교란시키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수십억 년 후에 이 작은 행성이 태양에 충돌하거나 아예 태양계 밖으로 튕겨나갈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괴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며, 목성은 동시에 내 행성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주 청소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장주기 해성 같은 위험한 물체들을 빨아들이거나 해성 궤도를 교란시켜 에너지를 빼앗아서 태양계 바깥으로 날려버리곤 하거든요. 1994년에 슈메이커 레비 9 해성이 목성과 충돌한 사건은 이런 보호막 역할의 대표적인 예시로, 만약 이 해성이 지구로 향했다면 대멸종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태양에서 5번째로 멀리 떨어져 있고 지구보다 5배나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성은 달과 금성 다음으로 밤하늘에서 3번째로 밝은 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밝은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한 스마트폰 카메라만 있어도 밤하늘에서 목성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게 빛나고 있어요. 최대 겉보기 등급이 -2.94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실제로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밝다는 뜻이며, 도심의 심한 광공해 속에서도 선명하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에게는 최고의 관측 대상이 되고 있으며, 고대부터 인류가 가장 먼저 발견한 5개의 행성 중 하나이기도 해요. 최근 들어 일반인용 망원경 성능이 좋아지면서 집 뒤뜰에서도 놀라울 만큼 자세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갈릴레이 위성들의 움직임까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성을 유명하게 만드는 저 특이한 줄무늬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구름층의 두께는 고작 50km 정도밖에 안 되고 토성과 비슷하게 암모니아 결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색깔들은 목성 내부 깊은 곳에서 가열되어 올라오는 다양한 화합물들 때문에 생겨나는 것으로, 황화합물, 인화합물, 탄화수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물질들을 발색단이라고 부르는데, 구름층까지 올라와서 태양의 자외선과 만나면 눈부시게 화려한 띠 모양을 만들어내며 각각 다른 고도와 온도에서 형성되어 독특한 패턴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계속 변하고 있어서 목성의 모습도 시간이 지나면서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때로는 몇 년 만에 완전히 다른 색깔과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색깔이 바뀌더라도 이런 띠들의 실제 위도는 이름을 붙여줄 만큼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폭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때로는 일시적으로 사라지거나 새로운 띠가 생기기도 해요. 이런 띠들이 만나는 경계 지점에서는 강한 바람과 난기류가 많이 발생하는데, 풍속이 시속 600km에 달할 정도로 지구상의 어떤 폭풍보다도 훨씬 강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성의 유명한 대적반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며, 이 폭풍의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해서 지구 전체를
그 안에 두세 개나 넣을 수 있을 정도거든요. 17세기에 처음 발견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걸 보면 목성의 영구적인 특징일 가능성이 높으며 최소한 35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태양계에서 가장 오래된 폭풍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대적반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19세기에는 지구 지름의 4배 정도였지만 현재는 1.3배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어요. 왜 붉은색을 띠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실제 색깔도 벽돌 빨강에서 거의 하얀색, 때로는 주황색까지 다양하게 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패턴을 보입니다. 가장 최근 이론에 따르면 태양의 자외선이 대기 중에 복잡한 화학화합물을 분해시키면서 생기는 색이라고 하는데 이는 목성의 다른 부분에서 일어나는 과정과 매우 비슷해요. 폭풍이 주변 구름들보다 대기에서 훨씬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햇빛과 더 많이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며 이 때문에 주변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진한 색깔을 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목성에는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폭풍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며 레드스팟 주니어라고 불리는 또 다른 거대한 폭풍도 존재합니다. 1998년과 2000년 사이에 세 개의 폭풍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까지 더 큰 이웃인 대적반의 파괴를 피하면서 목성의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가 되었어요. 대적반 중앙을 통과한 비슷한 폭풍들과 같은 운명을 피한다면 이 폭풍도 수백 년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도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하시죠? 토성과 비슷하게 대기 아래쪽에는 기체, 액체, 금속 형태의 수소가 층을 이루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성 내부로 들어갈수록 압력이 더 강해지는데 엄청난 압력 하에서는 수소가 금속처럼 행동하게 되며 이런 금속성 수소는 지구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극한 상태의 물질이에요. 그 아래쪽에는 얼음이나 암석으로 된 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준호 탐사선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예상보다 훨씬 크고 확산되어 있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구에서는 목성이 겪는 극한의 압력을 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이 핵에서 어떤 성질을 갖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며 여전히 많은 부분이 추정에 의존하고 있어요. 목성의 구성을 보면 대략 수소가 89%, 헬륨이 10%, 그 외에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 등이 1%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원시 태양 성운의 구성과 매우 유사합니다. 목성은 다른 어떤 행성보다도 매우 빠르게 자전하고 있어서 단 9시간 55분 만에 한 바퀴를 완성하며 이는 지구 자전 속도의 2.4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속도예요. 그런데 고체가 아니라 가스와 액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같은 속도로 돌지는 않으며 극지방에서의 자전이 적도 지역보다 약 5분 정도 더 오래 걸립니다. 이런 차등 자전 현상은 목성의 복잡한 대기 순환과 줄무늬 패턴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각 위도별로 다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독특한 기상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렸을 때 저는 목성이 왜 별이 아닌지 정말 궁금했는데 목성은 엄청나게 크고 주로 연소 가능한 수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누군가 성냥을 던져서 불을 붙이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에 저에게 알려드리자면 별은 그런 식의 화학적 연소로 작동하지 않으며 게다가 목성에는 연소를 가능하게 할 산소도 거의 없고 자유산소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별들은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극한의 압력과 온도 때문에 생기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열과 빛을 만들어내며 이는 수소 원자핵들이 헬륨으로 융합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과학자들의 계산으로는 목성이 별이 되려면 지금보다 약 75배에서 80배 정도 더 무거워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 목성 질량의 최소 75배에 해당하는 물질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흥미롭게도 목성의 크기는 알려진 가장 작은 적색 외성과 그리 크게 다르지 않으며 질량만 충분하다면 별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거의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눈치채셨겠지만 목성도 실제로 고리를 갖고 있으며 토성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총 4개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행성 고리가 존재합니다. 주 고리는
매우 얇지만 상당히 밝고, 나머지 고리들은 꽤 넓지만 매우 희미해서 지구에서는 특수한 장비 없이는 관측하기 어려워요. 주 고리의 폭은 약 6,500km 정도 되고, 유일하게 눈에 띄는 특징은 메티스 노치라고 불리는 부분으로, 이는 위성 메티스의 궤도와 일치하는 곳에서 고리 물질이 부족한 영역입니다. 목성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놀라울 정도로 강한 자기장인데, 내부의 액체 금속 수소 핵에서 생성되는 이 자기장은 지구보다 14배나 더 강합니다. 이로 인해 태양계 행성 중 가장 강력한 자기권을 갖게 되었고, 태양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강한 자기권을 보유하며 그 영향 범위가 토성 궤도까지 미칠 정도로 거대해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자기권이 태양풍을 극지방으로 유도해서 장엄한 오로라를 만들어낸다는 점으로 목성의 오로라는 지구보다 수백 배 강력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목성의 가장 큰 4개 위성들인 갈릴레이 위성들이 자기권 안에서 공전하고 있어서 태양풍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생명체 존재 가능성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는 이 위성들이 강력한 자기장을 따로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목성의 강력한 방사선대 안에 갇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며, 목성 주변에는 강력한 방사선대가 여러 겹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모든 생명체에게 치명적인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방사선대는 목성을 지나가는 모든 탐사선을 무력화시켜버릴 정도로 강력하며, 지금까지 목성을 탐사한 모든 우주선들이 이 방사선 때문에 수명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목성에서 가장 가까운 큰 위성인 이오는 이 방사선대의 핵심을 통과하면서 표면에서 하루에 3,600렘의 방사선을 받는데, 비교해보자면 이 정도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은 4시간 이내에 사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기엔 적절하지 않은 곳이며, 미래의 목성을 탐사하려는 우주 비행사들에게는 극도로 위험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성의 위성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간단히만 말씀드리겠는데, 목성에는 현재까지 79개의 알려진 자연 위성이 있어요. 지름이 10km 미만인 작은 위성이 대부분이지만, 가장 큰 위성들인 갈릴레이 위성들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들 중 하나로 각자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오, 에우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인데, 각각 화산 활동, 얼음 바다, 자기장, 크레이터 등의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모두 생명체 존재 가능성과 관련된 흥미로운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니메데는 실제로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으로 수성보다도 지름이 더 크며 자체적인 자기장을 가진 유일한 위성이기도 합니다. 에우로파는 얼음 껍질 아래에 액체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생명체 탐사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오는 태양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활동을 보이는 천체예요. 마지막으로 적외선으로 본 목성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행성의 엄청난 크기와 힘을 보여주는 행성 표면의 검은 점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우주에서 온 물체의 충돌 흔적들입니다. 만약 이런 물체들이 지구에 충돌했다면 우리가 아는 세상의 종말을 의미했을 것이며, 실제로 공룡 멸종을 일으킨 소행성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충돌들이 목성에서는 정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목성이 거기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웅장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태양계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지구를 포함한 내행성들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목성은 단순히 큰 행성이 아니라 태양계 전체의 안정성과 생명체의 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거대한 수호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